선정돼 있는 상황. 이 미쓰비시를 창업한 인물이 가난한 하급 출신 가정에서 태어나 미쓰비시를 재벌로 키워낸 이와사키 야타로다. 그는 일본 근대화의 주역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카모토 료마와 동양 출신으로 메이지 유신의 실세들과 친분을 쌓았고, 료마가 33살의 나이로 요절한 후에는 그의 유지를 받들어 일본의 군국주의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료마와 야타로 등 일본 근대화의 주역들은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쟁탈 전에 광분하던 서구 열강의 모습에서 일본의 발전 모델을 찾았다. 坂本龍馬のですね、坂本龍馬の意思とね、その後を継いだのは岩崎弥太郎に他なりません。岩崎弥太郎がやったのは日本をね、長崎に造船所を作り、炭鉱を作り、その炭鉱に多くの朝鮮人を強制連行してですね、働かせて大財閥となって、そして日本のですね、朝鮮侵略、中国侵略、そして、第二次世界大戦というね、この戦争の道を、推し進めた。 미쓰비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사세를 확장해갔고, 특히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기간 중 군수산업으로 급팽창하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 됐다. 진주만을 기습한 제로센 비행기며 무사시 전함들이 미쓰비시에서 만들어졌다. 이때 강제 동원된 노동력은 미쓰비시가 일본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됐다. 現金を全部渡さないんですよね。でどういうやり方をするかというと、まず貯金ですよね。社内貯金とそれから郵便局等の貯金と、それを給料からさっぴいちゃいますよね。差し引きます。からその他の税金だとか、から会社の親睦団体の会費だとか、それから退職積立金だとか、だから現金は月給日には10円から15円ぐらいしか本人に渡しません。渡してないですね。名簿だな。名簿ですね。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미쓰비시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 모리야 교수에 의하면 기업들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처음 약속한 액수에 훨씬 못 미쳤다. 식비와 각종 세금, 보험료, 강제 저금 등을 원천 징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삽이나 곡괭이와 같은 작업 도구와 이불 사용료까지 월급에서 뗐다. 주만 밥 먹고 일만 했다 보지 돈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올 때 다 어떻게 해서 돈 그때 돈 일본 돈 100원 주더란 게요. 다른 기업들의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 일제시대 일본 최대 재벌 기업인 미쓰이가 운영했던 미케 탄광의 주력갱을 찾았다. これがその、労働者が中に入って降りていた、カゴ、ケージ、まずこの 광부들이 지하로 내려갈 때 탔던 탄차 위에 장착된 쇠밧줄이 천장에 연결돼 광부들을 싣고 오르내렸다고 한다. 2층에는 권양기 시설도 남아 있었다. 권양기는 원통형의 드럼에 쇠밧줄을 감고 도르래를 돌리는 기계로 갱도 안팎으로 석탄이나 광부들을 운반하는 데 사용됐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도 권양기에 연결된 탄차를 타고서 지하 막장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1951년 갱구를 닫은 만다갱은 지난 2000년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탄광터 어디에서도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미케 탄광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원래 5,000명에 이르는 광부들의 대규모 사택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공원으로 변한 이곳에 조선인의 숙소가 있었다. 기념비에 새겨진 옛 사진을 통해서 조선인 강제 동원자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수용소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포들이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이제 잡히고 두드려 맞고 죽고. 그리고 밥을 먹어라. 밥 안 먹으면 사람 죽고. 일 나가라. 일 안 나가면 또 이제 맞아 죽고. 그래 되겠어요. 예, 그런 이제 수용소인데 15시 밖에 못 자는 방에 실로는 30명 자고 있었어요. 그것을 확인하면 하루 24시간이니까 14시간은 이제 일 가고 또 이제 돌아오고 그래 이제 사람 자고 있고. 마와타리 사태 기념비에는 당시 조선인들의 숙소 사진과 함께 망향의 한이 서린 낙서 사진이 박혀 있다. 이 낙서의 주인공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갔을까? 제작진은 한 병원에서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돼 미케 탄강으로 끌려온 심재길 할아버지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근데 일을 시키는 데만 10명, 20명, 30명 줄을 내가지고 저렇게 탄 캐러 가는데 이제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이제 병정이 들어가지고 총을 가지고 들거든요. 그래서 일 시키고 또 나올 때도 두을 때 나오고 그 다고비아가 거기 한바 넣으면 더 문 잠그고 못 나오고 해. 북해도에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끌려와야 했던 할아버지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했다. 일을 안 갈 것 같으면 놓을 것 같으면 패요. 자보다 패는 거야 자꾸. 그래서 우리는 그거 무서워가지고선 뭐 이렇게 기어가도록 뭐 가서 일을 했어요. 기업들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예는 일본 도처에 널려 있다. 강제 동원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다수의 문제작을 낸 르포 작가 하야시 에이다이. 그는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해의 역사를 정직하게 기록하는 게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중학생 시절부터 강제 동원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광부는 물론 노무 감독관, 경찰 등을 폭넓게 만나 인터뷰하고 사진 자료를 수집해 그동안 5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 그가 수집한 자료 중에는 일본 내에서도 희귀한 게 많다. 기업의 노무 담당자가 작성한 노무 월보도 그 중에 하나. 이 자료는 강제 동원자들의 상당수가 혹독한 강제 노동을 피해 탈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자료뿐만이 아니다. 후쿠오카 현 경찰이 작성한 자료에도 당시의 도망자 현황이 잘 드러나 있다. 아소 탄광과 미쓰비시 등 각 기업에 동원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도주했다. 강제 동원자들의 도주는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일제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기도 했다. 이에 일본의 기업과 경찰은 도망 자체를 범죄시했다. 노무자 사진 명부를 작성해 용모는 물론 태도와 지능, 성질, 그리고 사상 경향까지 세세히 기록하고 감시하는가 하면 도망자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명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그런데 하야시는 왜 이토록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천착하게 됐을까? 거기에는 그의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다. 그의 아버지가 도주한 강제동원 조선인들을 돕다가 붙잡혀 고문 끝에 사망했던 것. そして1週間留置されてましたから、その間に拷問を受けて、で帰ってきてちょうどね、いわゆる逮捕されて1ヶ月目にですね、心臓麻痺で、亡くなりましてね。で、そういう両親がですね、あの時代に、やっ
苦しんでいる女性には助けたということを